지금 인도네시아와 한국 정부 그다음에 카이라고 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이 된 것은 지금 현재의 체계개발 사업입니다. 이 체계개발 사업은 26년 6월 30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불과 1년 남았습니다. 그 1년 남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개발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시험 비행으로 해서 검증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UAE가 인도네시아를 대체해서 들어와 봐야 UAE 입장에서는 얻을 것은 전혀 없는 거죠. 가져갈 만한 게 없다. 네, 단순히 가져간다면 뭐 설계 도면이라든가 뭐 몇 가지 연구 보고서를 갖고 갈 텐데 그걸 갖고 가봐야 같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도 요번에 그 UAE 공군사령관이 오셔가지고 그 협정서를 맺은 거는 네. 공군하고 협정서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공군하고 그 의미는 네. 뭐냐 하면 그때 그 국방부에서 공군 공보관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향후에 그러니까 26년 후반기가 되면은 공군의 KF-21이 이제 인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차츰차츰 많은 인도가 되면 나중에 UAE가 한국 공군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좀 와서 보고 또 같이 협력도 하고 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협정서이지 공군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뭐 인도네시아를 대체한다든가 혹은 KF-21 블록 1을 뭐 구매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협정서를 맺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를 구매를 할 때는 무기 개발이 완전히 끝나고 그 개발된 무기가 그 개발된 국가의 어떤 군,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린 대한민국 공군이 되겠죠. 공군에 인도돼서 그것이 어떻게 쓰는지를 구매 국가들이 보고 이거 비슷한데 괜찮은데 하면 이제 소위 RFI라는 것을 한국항공한테 보냅니다. RFI라는 것은 뭐냐면 Request for Information. 그래서 KF-21에 대한 정보를 좀 줘라. 이게 성능은 어떻고 대략적인 가격은 어떻고 어떤 거냐. 그게 주면 이제 한국항공이 그 UAE가 됐든 장래 그 고객들한테 드리게 되면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이제 공고를 내죠. 통상적으로 공개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KF-21, 라팔, 뭐 유로파이터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4.5세대 항공기를 확보할 테니 들어와라. 그러면 그때 이제 RFP, 즉 Request for Proposal. 그래서 제안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항공 같은 그런 항공기 제작사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하고 공급 기간은 언제고 비용은 얼마가 들 것이고 퍼포먼스는 어떻고 이걸 주면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빨리 진행이 되면 한 2년, 길게는 2년 이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상 2년입니다. 흔히 이제 그 2년은 너무 적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이 불리하죠. 왜냐하면은 협상이 늦어지면은 예산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 해에 예산을 써야 되니까 이게 불리한데 기타 아랍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협상을 몇 년씩 합니다. 아주 지루하게 몇 년씩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랍 사람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흔히 뭐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뭐 UAE가 무슨 뭐 그 KF-21 블록 1에 대한 계약을 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물건이 나와서 그 성능을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건이 나와서 성능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 약간 우리나라가 먼저 실전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이거는 새로운 항공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새로운 항공기에 대한 능력에 따라서 한국 공군이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 쓸 것인가. 즉 전술 교범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좀 봐야 그래야 UAE도 갖고 가서 이 항공기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형태로 써야 되겠구나 하고 나중에 한국 공군과 협력도 해서 그런 또
전술 전략도 배우고 이러한 형태의 군사 협력과 그러니까 단순히 무기를 사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군사 협력까지도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보니까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뉴스를 보면은 그 튀르키예 전투기인 칸 네네. 여기에 뭐 관심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돼서 약간 스텝이 꼬인 듯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그거는 인도네시아가 뭐 칸을 관심을 갖고 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도네시아가 펼쳐놓은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라파도 있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F-15EX, F-15EX도 사겠다고 해서 미 국회에서 인도네시아한테 파는 걸로 해서 계약까지 됐습니다만 현재 그거 계약을 실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한테도 또 돈이 없어서 못 준다라고 하는 그 판에 네. 칸하고 연결이 된다면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건 가봐야 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을 거거든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자기네 거를 이렇게 띄워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와 터키는 같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뭐 그 긍정적으로 받아는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뭐 실제로 액션이 들어가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하긴 뭐 미국이랑도 계약 맺고 아직 실행을 못했다고 예. 하니까 네. 어떻게 본다면 여러 가지 그냥 좀 경우의 수를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두고 나서 좀 진행을 하는 거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네 몸값을 올리려고 그러는 행태가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와 그 이슈는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 3월에 방위사업 청장이 이제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서로 잘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 합의를 받고 얼마 전에 이제 방위사업청 대변인이 국방부에서 기자들한테 그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즉, 그 6천억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그 계약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그 수정 계약이 끝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안 되면은 이 계약은 내년 6월 30일이 계약 종료거든요. 아, 네. 네.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인도네시아만 손해죠. 네, 인도네시아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돈을 못 내는 거지 않겠습니까? 수정 계약도 안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도네시아가 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 공은 인도네시아한테 넘겨져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빨리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 안 되고 뭐 사실 그 계약이 어떻게 또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막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되나요? 자체적으로는 이미 저희는 들어가 있고요. 왜냐하면 금년 예산, 내년 예산 여기에 아마 정부에서 인도네시아가 안 낸 돈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서 내는 것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 부족해서 KF-21 개발이 뭐 지연된다거나 그렇지는 않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뉴스에서 UAE 공군 방공사령관이 시승 비행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틀린 뉴스입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예, UAE에서 장군님이 2명이 오셨어요. 한 분은 공군 및 방공군. 그러니까 대공 미사일이 있고 전투기 같은 거 운영하는 게 있고 군대가 네. 이렇게 분리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군에서 공군 참모총장이 대공 미사일도 통제하고 전투기도 통제해요. 근데 UAE는 그게 분리돼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대공 미사일을 쏘시는 장군님이 UAE 그 KF-21에 탔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요건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탄 사람이 이제 모하메드 알-삼시라고 이제 공군 그 참모총장님 우리나라 치면 공군 및 방공군 사령관님이 탔다고 했는데 요거는 잘못 알려진 거고 사실은 아잔 알리 알루 아미미라고 UAE의 공중전 센터
사령관 준장군이 타셨습니다. 이게 메디컬 체크나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네네. 원래는 이제 공군 총사령관이 타시기로 했는데 그거보다 약간 더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분은 어떤 임무를 하냐면 약간 연구소 같은 거예요. 공군에서 항공기를 전투기를 어떻게 임무를 맡을 것이고 전술을 어떻게 하고 뭐 구매를 할 때 어떤 걸 구매하고 평가를 하는 것까지 다 하는 게 UAE의 공군 항공전센터.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이 KF-21 후방사에 탔으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총괄 책임자, 평가 책임자를 타고 비행을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랑 UAE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드릴 건데 이게 참 미묘해요. 팩트 자체는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 칸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이미 나와가지고 튀르키예 칸을 인도네시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KF-11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의문적인 목소리도 있었고 맞아요. 네.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UAE 장군님께서 우리 KF-21에 시승을 했으니까 이게 갈아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갈아타는 게 맞기는 맞으나 이게 좀 미묘한 게 있습니다. 무슨 미묘한 게 있냐면 사실은 UAE는 인도네시아랑 거꾸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원래 UAE는 튀르키예 칸에 인도네시아보다 먼저 관심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UAE는 칸에 관심을 가지다가 우리 KF-21을 시승을 했고 네. 인도네시아는 KF-21에 참여를 했다가 칸에 관심을 가진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서로 거꾸로 된 관계죠. 이러냐요. 네. 다만 이게 어떤 거냐면 인도네시아랑 그리고 UAE가 사실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같은 아랍 국가로서 좀 의존 관계도 있고 전략적 파트너 관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두 나라가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칸에 좀 관심을 가져서 우리나라한테 좀 뭔가 얻으려고 한다. 이런 플레이가 약간 있는 거고요. UAE는 반대로 이제 칸에 먼저 관심을 가진다고 했다가 KF-21에 탔으니까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UAE랑 고객을 KF-21을 뺏길까 봐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중간 균형을 삼아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데 제 의견은 아무래도 이제 나라들이 각자 국익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저울질을 좀 하는데 우리는 튀르키예 칸보다 훨씬 더 좋고 중요한 여러 가지 그 이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튀르키예 칸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엔진을 구할 수가 없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엔진은 F-16을 20년 전에 30년 전에 미국에서 도입한 다음에 그 F-16에 있는 엔진을 떼내가지고 시제기에다 넣었거든요. 결국 튀르키예 국산 엔진을 달아야지 수출이 되거나 제대로 된 생산이 가능한데 그러네요 진짜. 네, 튀르키예는 사실 자주포나 전차도 우리 한국의 파워팩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산. 아마 이제 튀르키예 칸이 잘못하면 우리 KF-21보다 자기네들은 성능이 더 좋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KF-21의 그 후속 국산 엔진을 달고 나서야 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지적할 만한 부분이고 네. 두 번째로 UAE랑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좀 미묘해요. 그러니까 두 개 UAE가 인도네시아 너네 이제 나가 우리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둘 다를 잡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한테 니네가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아니면 이 UAE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게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반대로 UAE한테 너네들이 납기를 빨리 하거나 기술 이전을 하려면 인도네시아가 지금 원기적 거고 있는데 얘들이 제대로 해줘야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되는 아주 미묘한 관계입니다. 두 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랑 UAE 사이의 관계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KF-21 수출과 정상적인 양산을 위해서 해외 파트너한테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튀르키예 그 칸이 결과적으로는 이 미국의 엔진을 갖다 쓴 건데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네요. 사실 미국이 승인을 해줘야지 수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허들이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튀르키예 계획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표현이 할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튀르키예 칸을 지금 계속 미국제 엔진을 달고 있어서 튀르키예도 여기에 대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국산 엔진 같은 거 연구를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랑도 좀 많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런 전투기용 엔진을 우크라이나가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도전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에르도안은 좀 많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튀르키예가 유럽으로부터 유로파이터를 구매하려고 했다. 그리고 아주 유력하다. 이 소식이 떴는데 네. 칸이 있는데 유로파이터를 도입하는 이유는 원래 튀르키예가 칸 전에 또 F-35를 구매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독재나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F-35를 튀르키예가 가지지 못하니까 그 대체제로서 칸을 가지게 된 거고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을 유럽을 해서 도입할 생각으로 유로파이터를 구매하려 했는데 독일이 반대를 했어요. 독일은 왜 반대를 했죠? 독일은 정치 상황과 이제 국제 정세, 인권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제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튀르키예에서 반정부 시위도 있고 그 이스탄불 시장이 막 체포되고 막 내선에 못 나오고 해서 지금 튀르키예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독일이 딴지를 걸어서 유로파이터를 튀르키예가 수입하지 못한다 해서 아주 튀르키예의 칸 프로젝트가 공경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말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외국의 미디어나 방산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러다가 튀르키예 칸은 결국 KF-21 터키 버전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유럽도 기술을 안 주고 미국도 기술을 안 주면 튀르키예가 우리한테 자존심을 꺾고 올라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KF-22가 튀르키예 칸 둘 다 시제기가 있는 건데 그 안에 속의 내용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완성도가 다릅니다. 기술 성숙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KF-22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당장 작전 배치를 할 수 있는 수준. 튀르키예는 그냥 날아다니는 게 증명할 수 있는 수준. 뭐 이런 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좀 말씀 들어보니까 뭐 유로파이터 도입, 뭐 F-35 도입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좀 자국산 그런 전투기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 KF-21의 개발이 성공하게 된 것도 FX라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로키드 마틴이 F-35로 돌 구매하고 거기에서 이제 전투기 설계하는 기술 이전과 협력적인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튀르키예는 사실 튀르키예 칸의 경우에 KF-22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후발주자고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수준이지 우리를 추월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다.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인도네시아가 칸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 언론이나 한국 언론이나 약간 서로에 대해서 좀 안티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주니까 아이 도둑놈의 국가 뭐 이러면서 그렇죠. 컴플레인 걸만하죠.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이건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러는데 지금은 대충 현실을 좀 챙긴 것 같고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 좀 현 정부가 재고를 해야 된다 하는 인도네시아 내부의 여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인도네시아 한국 관계가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차기 정권이 뭐 누가 될지는 잘 모르긴 하겠으나 그 정권에서도 이 외교적인 좀 역량을 잘 발휘를 해서 UAE랑 인도네시아도 같이 끌어안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과 한국 정부 그다음에 카이라고 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이 된 것은 지금 현재의 체계개발 사업입니다. 이 체계개발 사업은 26년 6월 30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불과 1년 남았습니다. 그 1년 남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개발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시험 비행으로 해서 검증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UAE가 인도네시아를 대체해서 들어와 봐야 UAE 입장에서는 얻을 것은 전혀 없는 거죠. 가져갈 만한 게 없다. 네, 단순히 가져간다면 뭐 설계 도면이라든가 뭐 몇 가지 연구 보고서를 갖고 갈 텐데 그걸 갖고 가봐야 같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도 요번에 그 UAE 공군사령관이 오셔가지고 그 협정서를 맺은 거는 네. 공군하고 협정서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공군하고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때 그 국방부에서 공군 공보관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향후에 그러니까 26년 후반기가 되면은 공군의 KF-21이 이제 인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차츰 많은 인도가 되면 나중에 UAE가 한국 공군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좀 와서 보고 또 같이 협력도 하고 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협정서이지 공군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뭐 인도네시아를 대체한다든가 혹은 KF-21 블록1을 뭐 구매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협정서를 맺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를 구매를 할 때는 무기 개발이 완전히 끝나고 그 개발된 무기가 그 개발된 국가의 어떤 군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되겠죠. 공군에 인도돼서 그것이 어떻게 쓰는지를 구매 국가들이 보고 이거 비슷한데 괜찮은데 하면 이제 소위 RFI라는 것을 한국항공한테 보냅니다. RFI라는 것은 뭐냐면 Request for Information. 그래서 KF-21에 대한 정보를 좀 줘라. 이게 성능은 어떻고 대략적인 가격은 어떻고 어떤 거냐. 그게 주면 이제 한국항공이 그 UAE가 됐든 장래 그 고객들한테 드리게 되면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이제 공고를 내죠. 통상적으로 공개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KF-21, 라팔, 뭐 유로파이터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4.5세대 항공기를 확보할 테니 들어와라. 그러면 그때 이제 RFP, 즉 Request for Proposal. 그래서 제안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항공 같은 그런 항공기 제작사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하고 공급 기간은 언제고 비용은 얼마가 들 것이고 퍼포먼스는 어떻고 이걸 주면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빨리 진행이 되면 한 2년, 길게는 2년 이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상 2년입니다. 흔히 이제 그 2년은 너무 적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이 불리하죠. 왜냐하면은 협상이 늦어지면은 예산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 해에 예산을 써야 되니까 이게 불리한데 기타 아랍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협상을 몇 년씩 합니다. 아주 지루하게 몇 년씩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랍 사람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흔히 뭐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뭐 UAE가 무슨 뭐 그 KF-21 블록1에 대한 계약을 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물건이 나와서 그 성능을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건이 나와서 성능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 약간 우리나라가 먼저 실전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거는 새로운 항공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새로운 항공기에 대한 능력에 따라서 한국 공군이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 쓸 것인가. 즉 전술 교범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좀 봐야 그래야 UAE도 갖고 가서 이 항공기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형태로 써야 되겠구나 하고 나중에 한국 공군과 협력도 해서 그런 또 전술 전략도 배우고 이러한 형태의 군사 협력과 그러니까 단순히 무기를 사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군사 협력까지도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보니까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뉴스를 보면은 그 튀르키예 전투기인 칸 여기에 뭐 관심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돼서 약간 스텝이 꼬인 듯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그거는 인도네시아가 뭐 칸을 관심을 갖고 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도네시아가 펼쳐놓은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라파도 있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F-15EX, F-15EX도 사겠다고 해서 미 국회에서 인도네시아한테 파는 걸로 해서 계약까지 됐습니다만 현재 그거 계약을 실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한테도 또 돈이 없어서 못 준다라고 하는 그 판에 네. 칸하고 연결이 된다면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건 가봐야 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을 거거든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자기네 거를 이렇게 띄워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와 터키는 같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뭐 그 긍정적으로 받아는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뭐 실제로 액션이 들어가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하긴 뭐 미국이랑도 계약 맺고 아직 실행을 못했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본다면 여러 가지 그냥 좀 경우의 수를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두고 나서 좀 진행을 하는 거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네 몸값을 올리려고 그러는 행태가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와 그 이슈는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 3월에 방위사업 청장이 이제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서로 잘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 합의를 받고 얼마 전에 이제 방위사업청 대변인이 국방부에서 기자들한테 그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즉, 그 6천억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그 계약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그 수정 계약이 끝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안 되면은 이 계약은 내년 6월 30일이 계약 종료거든요. 아, 네. 네.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인도네시아만 손해죠. 아. 네, 인도네시아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돈을 못 내는 거지 않겠습니까? 수정 계약도 안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도네시아가 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 공은 인도네시아한테 넘겨져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빨리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 안 되고 뭐 사실 그 계약이 어떻게 또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막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되나요? 자체적으로는 이미 저희는 들어가 있고요. 왜냐하면 금년 예산, 내년 예산 여기에 아마 정부에서 인도네시아가 안 낸 돈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서 내는 것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 부족해서 KF-21 개발이 뭐 지연된다거나 그렇지는 않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뉴스에서 UAE 공군 방공사령관이 시승 비행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틀린 뉴스입니다. 아, 그래요? 아.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예, 자꾸 UAE에서 장군님이 2명이 오셨어요. 한 분은 공군 및 방공군. 그러니까 대공 미사일이 있고 전투기 같은 거 운영하는 게 있고 군대가 네. 이렇게 분리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군에서 공군 참모총장이 대공 미사일도 통제하고 전투기도 통제해요. 근데 UAE는 그게 분리돼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대공 미사일을 쏘시는 장군님이 UAE 그 KF-21에 탔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요건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탄 사람이 이제 모하메드 알 삼시라고 이제 공군 그 참모총장님, 우리나라 치면 공군 및 방공군 사령관님이 탔다고 했는데 요거는 잘못 알려진 거고 사실은 아잔 알리 알루 아미미라고 UAE의 공중전 센터 사령관 준장군이 타셨습니다. 이게 메디컬 체크나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네네. 원래는 이제 공군 총사령관이 타시기로 했는데 그거보다 약간 더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분은 어떤 임무를 하냐면 약간 연구소 같은 거예요. 공군에서 항공기를 전투기를 어떻게 임무를 맡을 것이고 전술을 어떻게 하고 뭐 구매를 할 때 어떤 걸 구매하고 평가를 하는 것까지 다 하는 게 UAE의 공군 항공전 센터.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이 KF-21 후방사에 탔으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총괄 책임자, 평가 책임자를 타고 비행을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랑 UAE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드릴 건데 이게 참 미묘해요. 팩트 자체는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 칸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이미 나와가지고 튀르키예 칸을 인도네시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KF-21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의문적인 목소리도 있었고 맞아요. 네.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UAE 장군님께서 우리 KF-21에 시승을 했으니까 이게 갈아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갈아타는 게 맞기는 맞으나 이게 좀 미묘한 게 있습니다. 무슨 미묘한 게 있냐면 사실은 UAE는 인도네시아랑 거꾸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원래 UAE는 튀르키예 칸에 인도네시아보다 먼저 관심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UAE는 칸에 관심을 가지다가 우리 KF-21을 시승을 했고 네. 인도네시아는 KF-21에 참여를 했다가 칸에 관심을 가진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서로 거꾸로 된 관계죠. 이러냐요. 네. 다만 이게 어떤 거냐면 인도네시아랑 그리고 UAE가 사실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같은 아랍 국가로서 좀 의존 관계도 있고 전략적 파트너 관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두 나라가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칸을 좀 관심을 가져서 우리나라한테 좀 뭔가 얻으려고 한다. 이런 플레이가 약간 있는 거고요. UAE는 반대로 이제 칸에 먼저 관심을 가진다고 했다가 KF-21에 탔으니까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UAE랑 고객을 KF-21을 뺏길까 봐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중간 균형을 삼아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데 제 의견은
아무래도 이제 나라들이 각자 국익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저울질을 좀 하는데 우리는 튀르키예 칸보다 훨씬 더 좋고 중요한 여러 가지 그 이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튀르키예 칸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엔진을 구할 수가 없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엔진은 F-16을 20년 전에 30년 전에 미국에서 도입한 다음에 그 F-16에 있는 엔진을 떼내가지고 시제기에다 넣었거든요. 결국 튀르키예 국산 엔진을 달아야지 수출이 되거나 제대로 된 생산이 가능한데. 아, 그러네요, 진짜. 네. 튀르키예는 사실 자주포나 전차도 우리 한국의 파워팩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산. 아마 이제 튀르키예 칸이 잘못하면 우리 KF-22보다 자기네들은 성능이 더 좋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KF-21의 그 후속 국산 엔진을 달고 나서야 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지적할 만한 부분이고 네. 두 번째로 UAE랑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좀 미묘해요. 그러니까 두 개 UAE가 인도네시아 너네 이제 나가 우리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둘 다를 잡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한테 니네가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아니면 이 UAE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게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반대로 UAE한테 너네들이 납기를 빨리 하거나 기술 이전을 하려면 인도네시아가 지금 원기적 거고 있는데 얘들이 제대로 해줘야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되는 아주 미묘한 관계입니다. 두 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랑 UAE 사이의 관계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KF-21 수출과 정상적인 양산을 위해서 해외 파트너한테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튀르키예 그 칸이 결과적으로는 이 미국의 엔진을 갖다 쓴 건데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네요. 사실 미국이 승인을 해줘야지 수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허들이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튀르키예 계획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표현이 할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튀르키예 칸은 지금 계속 미국제 엔진을 달고 있어서 튀르키예도 여기에 대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국산 엔진 같은 거 연구를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랑도 좀 많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런 전투기용 엔진을 우크라이나가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도전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에르도안은 좀 많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튀르키예가 유럽으로부터 유로파이터를 구매하려고 했다. 그리고 아주 유력하다. 이 소식이 떴는데 네. 칸이 있는데 유로파이터를 도입하는 이유는 원래 튀르키예가 칸 전에 또 F-35를 구매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독재나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F-35를 튀르키예가 가지지 못하니까 그 대체적으로 칸을 가지게 된 거고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을 도입할 유럽을 해서 도입할 생각으로 유로파이터를 구매하려 했는데 독일이 반대를 했어요. 독일은 왜 반대를 했죠? 독일은 정치 상황과 이제 국제 정세, 인권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제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튀르키예에서 반정부 시위도 있고 그 이스탄불 시장이 막 체포되고 막 내선에 못 나오고 해서 지금 튀르키예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독일이 딴지를 걸어서 유로파이터를 튀르키예가 수입하지 못한다 해서 아주 튀르키예의 칸 프로젝트가 공경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말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외국의 미디어나 방산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러다가 튀르키예 칸은 결국 KF-22 터키 버전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유럽도 기술을 안 주고 미국도 기술을 안 주면 튀르키예가 우리한테 자존심을 꺾고 올라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KF-22가 튀르키예 칸 둘 다 시제기가 있는 건데 그 안에 속의 내용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완성도가 다릅니다. 기술 성숙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KF-22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당장 작전 배치를 할 수 있는 수준. 튀르키예는 그냥 날아다니는 게 증명할 수 있는 수준. 뭐 이런 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유로파이터 도입, 뭐 F-35 도입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좀 자국산 그런 전투기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 KF-21의 개발이 성공하게 된 것도 FX라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로키드 마틴이 F-35를 구매하고 거기에서 이제 전투기 설계하는 기술 이전과 협력적인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는 사실 튀르키예 칸의 경우에 KF-22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후발주자고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수준이지 우리를 추월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다.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인도네시아가 칸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 언론이나 한국 언론이나 약간 서로에 대해서 좀 안티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주니까
도둑놈의 국가 뭐 그렇죠. 이러면서 컴플레인 걸만하죠.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이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러는데 지금은 대충 현실을 좀 챙긴 것 같고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 좀 현 정부가 재고를 해야 된다 하는 인도네시아 내부의 여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인도네시아 한국 관계가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차기 정권이 뭐 누가 될지는 잘 모르긴 하겠으나 그 정권에서도 이 외교적인 좀 역량을 잘 발휘를 해서 UAE랑 인도네시아도 같이 끌어안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과 한국 정부 그다음에 카이라고 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이 된 것은 지금 현재의 체계개발 사업입니다. 이 체계개발 사업은 26년 6월 30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불과 1년 남았습니다. 그 1년 남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개발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시험 비행으로 해서 검증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UAE가 인도네시아를 대체해서 들어와 봐야 UAE 입장에서는 얻을 것은 전혀 없는 거죠. 가져갈 만한 게 없다. 네, 단순히 가져간다면 뭐 설계 도면이라든가 뭐 몇 가지 연구 보고서를 갖고 갈 텐데 그걸 갖고 가봐야 같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도 요번에 그 UAE 공군사령관이 오셔가지고 그 협정서를 맺은 거는 네. 공군하고 협정서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공군하고 그 의미는 네. 뭐냐 하면 그때 그 국방부에서 공군 공보관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향후에 그러니까 26년 후반기가 되면은 공군의 KF-21이 이제 인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차츰 많은 인도가 되면 나중에 UAE가 한국 공군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좀 와서 보고 또 같이 협력도 하고 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협정서이지 공군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뭐 인도네시아를 대체한다든가 혹은 KF-21 블록1을 뭐 구매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협정서를 맺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를 구매를 할 때는 무기 개발이 완전히 끝나고 그 개발된 무기가 그 개발된 국가의 어떤 군,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린 대한민국 공군이 되겠죠. 공군에 인도돼서 그것이 어떻게 쓰는지를 구매 국가들이 보고 이거 비슷한데 괜찮은데 하면 이제 소위 RFI라는 것을 한국항공한테 보냅니다. RFI라는 것은 뭐냐면 Request for Information. 그래서 KF-21에 대한 정보를 좀 줘라. 이게 성능은 어떻고 대략적인 가격은 어떻고 어떤 거냐. 그게 주면 이제 한국항공이 그 UAE가 됐든 장래 그 고객들한테 드리게 되면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이제 공고를 내죠. 통상적으로 공개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KF-21, 라팔, 뭐 유로파이터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4.5세대 항공기를 확보할 테니 들어와라. 그러면 그때 이제 RFP, 즉 Request for Proposal. 그래서 제안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항공 같은 그런 항공기 제작사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하고 공급 기간은 언제고 비용은 얼마가 들 것이고 퍼포먼스는 어떻고 이걸 주면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빨리 진행이 되면 한 2년, 길게는 2년 이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상 2년입니다. 흔히 이제 그 2년은 너무 적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이 불리하죠. 왜냐하면은 협상이 늦어지면은 예산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 해에 예산을 써야 되니까 이게 불리한데 기타 아랍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협상을 몇 년씩 합니다. 아주 지루하게 몇 년씩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랍 사람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흔히 뭐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뭐 UAE가 무슨 뭐 그 KF-21 블록1에 대한 계약을 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물건이 나와서 그 성능을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건이 나와서 성능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 약간 우리나라가 먼저 실전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이거는 새로운 항공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새로운 항공기에 대한 능력에 따라서 한국 공군이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 쓸 것인가, 즉 전술 교범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좀 봐야, 그래야 UAE도 갖고 가서 이 항공기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형태로 써야 되겠구나 하고 나중에 한국 공군과 협력도 해서 그런 또 전술 전략도 배우고 이러한 형태의 군사 협력과, 그러니까 단순히 무기를 사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군사 협력까지도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보니까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뉴스를 보면은 그 튀르키예 전투기인 칸 여기에 뭐 관심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돼서 약간 스텝이 꼬인 듯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그거는 인도네시아가 뭐 칸을 관심을 갖고 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도네시아가 펼쳐놓은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라파도 있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F-15EX, F-15EX도 사겠다고 해서 미 국회에서 인도네시아한테 파는 걸로 해서 계약까지 됐습니다만 현재 그거 계약을 실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한테도 또 돈이 없어서 못 준다라고 하는 그 판에 네. 칸하고 연결이 된다면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건 가봐야 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을 거거든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자기네 거를 이렇게 띄워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와 터키는 같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받아는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뭐 실제로 액션이 들어가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하긴 뭐 미국이랑도 계약 맺고 아직 실행을 못했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본다면 여러 가지 그냥 좀 경우의 수를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두고 나서 좀 진행을 하는 거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네 몸값을 올리려고 그러는 행태가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와 그 이슈는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 3월에 방위사업 청장이 이제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서로 잘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 합의를 받고, 얼마 전에 이제 방위사업청 대변인이 국방부에서 기자들한테 그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즉, 그 6천억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그 계약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그 수정 계약이 끝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안 되면은 이 계약은 내년 6월 30일이 계약 종료거든요. 네. 네.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인도네시아만 손해죠. 네, 인도네시아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돈을 못 내는 거지 않겠습니까? 수정 계약도 안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도네시아가 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 공은 인도네시아한테 넘겨져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빨리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 안 되고 뭐 사실 그 계약이 어떻게 또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막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되나요? 자체적으로는 이미 저희는 들어가 있고요. 왜냐하면 금년 예산, 내년 예산 여기에 아마 정부에서 인도네시아가 안 낸 돈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서 내는 것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 부족해서 KF-21 개발이 뭐 지연된다거나 그렇지는 않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뉴스에서 UAE 공군 방공사령관이 시승 비행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틀린 뉴스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예,
자꾸 UAE에서 장군님이 2명이 오셨어요. 한 분은 공군 및 방공군. 그러니까 대공 미사일이 있고 전투기 같은 거 운영하는 게 있고 군대가 네. 이렇게 분리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군에서 공군 참모총장이 대공 미사일도 통제하고 전투기도 통제해요. 근데 UAE는 그게 분리돼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대공 미사일을 쏘시는 장군님이 UAE 그 KF-21에 탔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요건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탄 사람이 이제 모하메드 알 삼시라고 이제 공군 그 참모총장님 우리나라 치면 공군 및 방공군 사령관님이 탔다고 했는데 요거는 잘못 알려진 거고 사실은 아잔 알리 알루 아미미라고 UAE의 공중전 센터 사령관 준장군이 타셨습니다. 이게 메디컬 체크나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네네. 원래는 이제 공군 총사령관이 타시기로 했는데 그거보다 약간 더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분은 어떤 임무를 하냐면 약간 연구소 같은 거예요. 공군에서 항공기를 전투기를 어떻게 임무를 맡을 것이고 전술을 어떻게 하고 뭐 구매를 할 때 어떤 걸 구매하고 평가를 하는 것까지 다 하는 게 UAE의 공군 항공전 센터.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이 KF-21 후방사에 탔으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총괄 책임자, 평가 책임자를 타고 비행을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랑 UAE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드릴 건데 이게 참 미묘해요. 팩트 자체는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 칸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이미 나와가지고 튀르키예 칸을 인도네시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KF-11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의문적인 목소리도 있었고 맞아요. 네.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UAE 장군님께서 우리 KF-21에 시승을 했으니까 이게 갈아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갈아타는 게 맞기는 맞으나 이게 좀 미묘한 게 있습니다. 무슨 미묘한 게 있냐면 사실은 UAE는 인도네시아랑 거꾸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원래 UAE는 튀르키예 칸에 인도네시아보다 먼저 관심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UAE는 칸에 관심을 가지다가 우리 KF-21을 시승을 했고 네. 인도네시아는 KF-21에 참여를 했다가 칸에 관심을 가진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서로 거꾸로 된 관계죠. 이러냐네요. 네. 다만 이게 어떤 거냐면 인도네시아랑 그리고 UAE가 사실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같은 아랍 국가로서 좀 의존 관계도 있고 전략적 파트너 관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두 나라가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칸을 좀 관심을 가져서 우리나라한테 좀 뭔가 얻으려고 한다. 이런 플레이가 약간 있는 거고요. UAE는 반대로 이제 칸에 먼저 관심을 가진다고 했다가 KF-21에 탔으니까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UAE랑 고객을 KF-21을 뺏길까 봐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중간 균형을 삼아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데 제 의견은 아무래도 이제 나라들이 각자 국익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저울질을 좀 하는데 우리는 튀르키예 칸보다 훨씬 더 좋고 중요한 여러 가지 그 이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튀르키예 칸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엔진을 구할 수가 없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엔진은 F-16을 20년 전에 30년 전에 미국에서 도입한 다음에 그 F-16에 있는 엔진을 떼내가지고 시제기에다 넣었거든요. 결국 튀르키예 국산 엔진을 달아야지 수출이 되거나 제대로 된 생산이 가능한데. 그러네요, 진짜. 네. 튀르키예는 사실 자주포나 전차도 우리 한국의 파워팩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산. 아마 이제 튀르키예 칸이 잘못하면 우리 KF-21보다 자기네들은 성능이 더 좋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KF-21의 그 후속 국산 엔진을 달고 나서야 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지적할 만한 부분이고 네. 두 번째로 UAE랑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좀 미묘해요. 그러니까 두 개 UAE가 인도네시아 너네 이제 나가 우리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둘 다를 잡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한테 니네가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아니면 이 UAE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게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반대로 UAE한테 너네들이 납기를 빨리 하거나 기술 이전을 하려면 인도네시아가 지금 원기적 거고 있는데 얘들이 제대로 해줘야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되는 아주 미묘한 관계입니다. 두 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랑 UAE 사이의 관계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KF-21 수출과 정상적인 양산을 위해서 해외 파트너한테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튀르키예 그 칸이 결과적으로는 이 미국의 엔진을 갖다 쓴 건데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네요. 사실 미국이 승인을 해줘야지 수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허들이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튀르키예 계획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표현이 할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튀르키예 칸을 지금 계속 미국제 엔진을 달고 있어서 튀르키예도 여기에 대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국산 엔진 같은 걸 연구를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랑도 좀 많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런 전투기용 엔진을 우크라이나가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도전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에르도안은 좀 많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튀르키예가 유럽으로부터 유로파이터를 구매하려고 했다. 그리고 아주 유력하다. 이 소식이 떴는데 네. 칸이 있는데 유로파이터를 도입하는 이유는 원래 튀르키예가 칸전에 또 F-35를 구매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독재나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F-35를 튀르키예가 가지지 못하니까 그 대체제로서 칸을 가지게 된 거고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을 도입할 유럽을 해서 도입할 생각으로 유로파이터를 구매하려 했는데 독일이 반대를 했어요. 독일은 왜 반대를 했죠? 독일은 정치 상황과 이제 국제 정세, 인권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제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튀르키예에서 반정부 시위도 있고 그 이스탄불 시장이 막 체포되고 막 내선에 못 나오고 해서 지금 튀르키예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독일이 딴지를 걸어서 유로파이터를 튀르키예가 수입하지 못한다 해서 아주 튀르키예의 칸 프로젝트가 공경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말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외국의 미디어나 방산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러다가 튀르키예 칸은 결국 KF-22 터키 버전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유럽도 기술을 안 주고 미국도 기술을 안 주면 튀르키예가 우리한테 자존심을 꺾고 올라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KF-22가 튀르키예 칸 둘 다 시제기가 있는 건데 그 안에 소개 내용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완성도가 다릅니다. 기술 성숙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KF-22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당장 작전 배치를 할 수 있는 수준. 튀르키예는 그냥 날아다니는 게 증명할 수 있는 수준. 뭐 이런 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유로파이터 도입, 뭐 F-35 도입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좀 자국산 그런 전투기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 KF-21의 개발이 성공하게 된 것도 FX라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로키드 마틴이 F-35를 구매하고 거기에서 이제 전투기 설계하는 기술 이전과 협력적인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튀르키예는 사실 튀르키예 칸의 경우에 KF-22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후발주자고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수준이지 우리를 추월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다.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인도네시아가 칸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 언론이나 한국 언론이나 약간 서로에 대해서 좀 안티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주니까 아이 도둑놈의 국가 뭐 이러면서 그렇죠. 컴플레인 걸만하죠.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이건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러는데 지금은 대충 현실을 좀 챙긴 것 같고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 좀 현 정부가 재고를 해야 된다 하는 인도네시아 내부의 여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인도네시아 한국 관계가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차기 정권이 뭐 누가 될지는 잘 모르긴 하겠으나 그 정권에서도 이 외교적인 좀 역량을 잘 발휘를 해서 UAE랑 인도네시아도 같이 끌어안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保留采取一切 with Taiwan Semiconductor. We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